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자 펴놓으시고 등록면허세 한번 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등록면허세도 배우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아까 제가 탄생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1년도부터 신설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보시면 다시 한번 탄생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흔히 등록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분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래서 면허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2010년도까지 있었던 그 면허세가 온 거죠. 2010년도까지 있었던 면허세가 온 거고요. 근데 여러분 면허세는 여러분들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시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공이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럼 여러분 사무실에 여러분 자격증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해서 딴 자격증 또 등록증 이런 걸 이제 그 액자를 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당당하게 여러분 딱 걸어놓는데 그 면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월달에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내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1월달에.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자동차 여러분들 뭐 등록하거나 등등 그럴 때 이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내는데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X라고 한 이유는 시험과는 관계 없고요. 우리 시험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등록분 요게 이제 우리 시험범인데. 종전에 등록세에서 일부가 온 거라고 그랬죠.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됐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여기 이제 온 건데 종전의 등록세에서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같은 무슨 설정 등기,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사항이 이제 등록세 일부가 온 게 등록분 등록면허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요 강의하면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다 뭘 얘기한 거냐면 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항상 얘기한 겁니다. 면허분은 우리 시험 관계없고요. 자,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다가요 28회 시험과 29회 시험에서 이제 지금 연달아 지금 두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됩니다. 30회 시험이요 탄력받아서 계속 두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두 문제가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두 문제 나오면 문제가 어렵지 않고요. 등록면허세 내용이 어렵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공부할 양도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 적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두 문제 나와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한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자, 성격이요. 우리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이제 각 세금들의 성격, 얘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부과되느냐 이 과세 대상이 다른 세금들은 중요한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대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등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등록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의미가 없고요. 납세 의무자예요. 누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등록면허세도 역시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그래서 28회 시험 같으면 과세표준에서 한 문제 또 종합문제 속에서 세율에 관한 것이 정답이 있었고 그래서 두 문제가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역시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 자,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9회 시험에서 납세지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납세지 어디로 할 것이냐. 정답 시험은 여기 있었고 또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잖아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의무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과세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출제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올 때는
특정 테마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가.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는 주로 종합 문제로서 주요 이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 가지고 이제 오지선다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가 출제됩니다. 29회 시험 같으면 이 의미 성격에서 29회 이제 한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정답이 납세지에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납세지가 정답 지문으로 있었고요. 이랬었습니다. 자, 어떤 간에 주요 내용들 골고루 공부합니다. 자, 먼저 성격, 의미, 특징, 성격을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떤 세금이냐. 440페이지 보니까 제1절 의미 특징이요. 의의를 보는데 줄을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하고 구,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양가로 1번이요. 등록면허세는 그 등록의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취득세도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였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또 재산의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이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이 유통세라고 그랬잖아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밑줄이야. 등록면허세는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고요. 양가로 2번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쭉 밑줄인데요. 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밑줄 쫙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요. 금방 특징을 보니까 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고,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다.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있잖아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얘네들은 다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등록, 허가 등과 뭐에 무관하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얘만 형식주의 과세합니다.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요. 또 그 등록을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도구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도하고 구에. 그리고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요,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등록면허세는 지자체에 냈는데 웃자다가 어떤 사유로 등기를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요,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한번 찍어보세요. 돌려준다 안 준다? 앞에 있으면서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50% 확률이고 그냥 대충 찍는 거니까. 자,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래서 앞동네 딱 하니까 저 따라가는 건 아니지? 자, 봅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 한식 뷔페 같은 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항상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전 강의 끝나고요. 저는 주로 일 같은 거 좀 뭐 할 거 있으면 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주로 그냥 사우나 가요. 그래서 여기 강남 와서도 그래요. 여기서 밥 먹으면 사우나 가요. 그래서 사우나 가서 저 자고 또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강의 올 때 밥은 그냥 저녁 강의는 대충 먹고 옵니다. 조금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대충 한 10분 만에 그냥 대충 먹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식 뷔페 같은 데 좋은 게 왜냐면 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죠. 이미 깔려 있죠. 제가 먹고 싶은 양만 대충 담아가지고 빨리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곳에 한식 뷔페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저 수강생분들도 가시고 자주 가고 저희들도 가고 그래가지고 잘 알아요, 저희들을.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제가 하루는요 그 사우나 갔다가 저녁 강의 들어오기 전에 그 사우나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불제죠. 당연히 선불로 돈을 내고 가서 이제 밥솥을 딱 열었더니 있잖아요, 밥이 없어요. 사장님, 저 밥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 오시더니 아이고
저 요즘 밥 떨어진지 몰랐는데 한 2, 3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2, 30분 기다려? 나 수업 빨리 들어고 10분 만에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옵니다. 나올 때 돈을 받고 나와야 돼요. 아까 선불로 낸 거 받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야 돼요. 받고 나와야지. 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예요. 그럼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 지자체 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등기가 없어.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가 없으면 못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돌려받아야지 여러분. 자 돌려받아야 되고 또 이번에 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을이요 절차 정당하게 을 명의로 등기도 됐고요. 절차 정당하게 또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자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해요,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을이 이미 지자체 요 납부한 요 을의 등기가 이제 말소되고 소유권 환원한 이런 경우인데 을이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미 을이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자 요거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하루는 그 한식 뷔페를 갔더니요 그 사장님이 교수님 저 오곡밥인데 어떠세요? 그러길래 오곡밥 좋죠. 그래가지고요. 자 오곡밥 이제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남았는데 제가 오곡밥인지 한번 세봤어요. 진짜 오곡이 들어있는지. 아무리 새도 있잖아요. 아무리 밥을 뒤져봐도 사곡밥이에요. 사장님 진짜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이거 사곡밥이잖아요. 진짜 돈 돌려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 밥 맛있게 먹고 그게 꼭 오곡밥이라는 게 꼭 5가지 꼭 들어있어야지 오곡밥이냐?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 등기 말소되더라도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요 등록면허세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져요. 그 절차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자 등기 말소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요. 자 헷갈리면 보세요. 밥 먹었어요. 등기 했어요. 밥 먹었으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밥 못 먹었어요. 등기 없어요. 밥 못 먹었으면 어떻게 한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렵게 해서 안 먹었으면 돌려주고 밥 먹었으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누구한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요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28회 시험에서는 지문에 이제 나왔었고요. 또 몇 번 예전에도 나왔었고요. 자, 박스 안에 봅니다. 440페이지. 등록면허세나 합세문자는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인데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물건 소재지 도구예요. 물건 소재지 도구요. 자, 주소지가 아니죠. 물건 소재지 도구에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동그라미 1번 특징을 보니까 행위세고 유통과세하는 세금이고 응능과세는 자 줄 긋지 말라고 이런 거 줄 긋지 마세요. 그냥 말뜻만 짐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응할응이고 능은 조세부담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세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물세입니다. 자 그 옆에다가 써놓아야죠. 가로 열고 개별과세 가로 닫고 물세니까 그 등기하는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 납세문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직접세, 독립세, 보통세, 종가세, 정률세. 이거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잖아요. 공통적인 성격이었고. 그 다음에 종량세, 정액세인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조세 총론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건당 6,000원. 말소 등기하는 건당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양이니까 뭐예요? 종량세. 6,000원, 건당 6,000원,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 뭐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율세율과 정액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주체는 도구고, 도세고, 구세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11개 지방세 세금의 과세 주체가 됩니다. 441페이지 용어사전 봅니다. 등기 등록이요.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인데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비출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아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은 종전 등록세에서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칙. 근데 다만 또 밑줄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밑줄이고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예외적으로 또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네 가지가 지금 거기 5가지인데요. 5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맨 마지막 거는 좀 지우세요. 시행 시기가 2021년도부터기 때문에 취득 시기가 지금 내년 2019년에 시행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지워버립니다. 요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지워버립니다.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물건의 등기 등록 있죠? 요거는 삭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삭제고요. 이건 삭제하시고 맨 마지막 거는 작년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자, 세 번째 거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요거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요 두 가지가 올해 2018년도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 수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올해 시험 전에 그랬어요. 29회 시험 전에. 자, 2개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2개가 있다가 2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자,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을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4개가 됐으니까 우리 오지선다 문제인데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제 내기 딱 좋다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요 순서도 그대로 요 4가지에다가 5번째 다른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 하나를 이제 제가 집어넣고요. 4개 딱 깔아놨고 문제를 구성해서 제가 모의고사도 전국 모의고사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작년에 9~10월달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기도 해커스에도 자료가 남아 있네요. 그래서 제가 9~10월달 문제 마지막 파이널 강의하고 그런 거에 동영 모의고사라든가 여기에 문제 출제했어요. 자, 그럼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 문제요 순서도 똑같고요. 문제 순서 똑같고 맨 5번이 정답이었는데 5번만 다르게 했어요. 자, 실전에서도 자, 4가지는 순서 똑같이 나오고 5번만 자 다른 거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봤던 거 그거 5번 그냥 낯선 거 그거 골라 써야지. 잘 의미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답을 그렇게 해서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계속 출제했었어요. 전국 모의고사 출제하고 동영 모의고사 파이널 그 백선 뭐 이런 거 다 출제했었는데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거 똑같이요. 그래서 이제 29회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30회 시험에서 또 독립한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 이제. 근데 어떤 건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 한 줄 나올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거를 보니까요.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이게 뭐냐? 절 보세요, 여러분. 원래 취득세 대상인데 제척 기간이요.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정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법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자체는 뒤늦게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납세무 소멸 사유의 하나였어요. 제척 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었는데 제척 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근데 등기 등록은 수수료적 성격의 주세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해주면서 받는 등록면허세는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자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제척기가 만료했어요. 근데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줄 때 그때 뭐가 부과되냐면 등기 등록만 할 때 어떤 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뭐가 부과돼? 등록면허세. 이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또 금방 배운 거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데 그거 등기는 공짜로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럴 때 등기 등록만 할 때 어떤 세금이 부과돼?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돼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취득세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과세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등기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니까 뭐가 부과된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절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밑줄 쫙이고, 그 등록을 하는 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 이게 포인트고 등록을 하는 자 포인트인데,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지. 그런데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어떤 자냐? 외관상의 절차 정당하게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바꾼다 시험에서 뻔하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이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얘도 취득세처럼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요. 부동산 등록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고, 저당권 설정 등을 할 때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일반적인 경우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과세 표준은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밑줄이요. 자, 이게 이제 결정적인 취득세와의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도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해요.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긴 한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요. 잘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기준이 다릅니다. 바꾼다 뻔하지. 부동산 등기 경우, 자,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O, X예요. X입니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 가액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예외적으로 시가 편익이 되는데 등록자 신고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의 시가 편익보다 적다. 불성실 신고했죠? 지자체 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 편익으로. 그 얘기고.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요.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하는데 객관적 취득이요. 근데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밑줄 짝이고 포인트는 그 변경된 가액,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옛날 시험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몇 번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어요.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이 물건의 가격이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요. 가액이 1억 2천이 됐어요. 또는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9천이 됐다. 이런 식으로 가액이 등록 당시에 변경이 됐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 당시 이거 뭐예요? 이거 변경된 가액. 이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냐? 뻔하지 뭐.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재평가 전에 가액이 아니라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려울 것도 없네. 왜냐?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취득세하고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느냐?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그런 경우요. 객관적인 취득 넘어갑니다. 442페이지 양가로 2번 보면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등등. 양가로 3번 보면 요역지 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것도 있고 월임대차 금액이 과세 표준되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요. 민법에서 이제 다 이런 걸 요역지, 승역지 이런 거 다 안 배웠으리라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최소한 한 순환 돌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민법에서 다 배우고 공시법에 배우고 또 요역지가 뭐고 승역지가 뭐고 이런 것들 다 배우고 오면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부터 시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반드시 등록면에서는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개념들을 다 배우고 오면 나중에 결론 내리겠습니다. 양가로 4번만 봅니다.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이요.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요.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등 각종의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이런 것들은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하여 계속 미칩니다. 자,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하죠. 매 한 건을 과세 표준해서 등록면세 부과하고 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를 적용한다. 등록면세는 건당 6,000원, 건수 과세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6,000원 적용합니다. 정액세를 적용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됐습니다. 지금 443페이지 제3절 세율인데요. 중요합니다. 역시 중요한데 이번 순환에는 세율은 하여튼 자세히 안 보고요. 자, 다음에 나중에 배울 건데 하여튼 살짝만 볼게요. 제3절 세율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된다.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비례세율과 밑줄이어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건당 6,000원,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일정한 금액이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 표준에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따른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역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또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지방세 주요 세금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세율에 통상적으로 정되는 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를 나중에는 다 외워야 되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 드릴 거고요. 근데 거기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건물 신축했다, 원시 취득, 소유권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을 이전받아, 이전 등기. 이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봤잖아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했어요. 그러면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고 그렇지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예외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거나 제척기간이 만료했다.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등기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그럴 때 뭐가 부과된다고요? 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인데도 예외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등기 비용만 받을 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니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등기만 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부과될 수 없고 그래서 등기만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다. 나중에 다 자세히 외울 거고요. 근데 얼핏 보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고 다 똑같네. 근데 세율이 다 제각각이에요. 나중에 외울 거고요.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가등기부터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요까지는 보니까 과세 표준은 다 제각각인데 세율은 또 다 똑같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1,000분의 2, 0.2%로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건당
건당 얼마? 6,000원. 자, 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건수고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 적용되니까 뭐예요?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말소등기 변경등기 계산할 때는 건당 6,000원으로 계산한다. 요 정도 보시고요. 오늘은 편하게 그냥 숨만 한번 보고 갑니다. 양가로 2번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시험에 또 최근에도 한 2번 나왔는데요. 중과세하는 경우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444페이지 제4절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지요. 등록면허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하느냐. 역시 우리 아까 1별에서 한꺼번에 배웠습니다. 지방세는 좌우지간 납세지는 어디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양가로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 등기 밑줄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29회 시험에 정답식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좌우지간 지방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봅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매출.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다. 하여튼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요거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시험에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예전에도. 공의 신고와 납부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자 신고 납부하는데 과세관청에 그럴 때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원칙적인 신고 기한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밑줄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포인트예요. 등록하기 전까지 포인트고 계속 밑줄입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딱 해놓고 돼지꼬리 땡냐해서 또 뭐라고 써놓냐면요. 상속증여 포함이요.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상속 증여를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하기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에는 등기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언제냐?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떠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러면 상속증여 포함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X요. OX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녹록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자 집중해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입니다. OX요. OX요. 여기 써놨잖아 금방.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라니까 여러분. 자, 취득세가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언제?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X요. 등록면허세 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X. 예? 꼭 그냥 앞자리에서 둘이 굿이나 보고 또 떡이나 드시겠다 이거예요 지금? 아 진짜 대답하라니까.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그럼 기간이 없다는 건가요? 원칙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해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게 취득세는 기간이 있는데 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취득세는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요. 신고 납부 기간 안 정해 딱 그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취득하고 나서 흐지부지 시간 지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등록면허세는요. 그럴 우려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 저당권 설정 등기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뭐라도 잡아놔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와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유세니까 올 때 등록면허세 도구에 대한 영수증 있으면 해주고 없어? 안 해주고입니다. 이거니까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전세금 떼일까봐 마음 급한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이에요.
자, 말소 등기요. 저당권 말소에 자,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돈 갚은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와서 아무 때나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안 오면 다 자기만 손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내 용승이 있으면 해주고 없어 안 해주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 기간 안 정해놓으면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그냥 포탈을 우려할 수 놓지만 등록물세는 그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시험은 뻔해요. 기간이 없는 건데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뻔히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을 때는 상속기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는 게 바꿔요. X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안 된다 원칙. 근데 이제 양가로 2번처럼요. 또 항상 예외가 있는 거지 뭐. 등록면허세도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도 나오는 거고 등록면허세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볼지 말고 그냥 제가 취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등록할 당시에는 취득세 같으면 취득할 당시에는 이게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하고 또는 등록하고 나서 이게 중과세율 대상이 되거나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또는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등록하거나 또 취득하고 나서 이게 세금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 30일이었는데 내년에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에요. 상임위에 지금 심사 중인데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연말에 지방세법 같은 소득세법 같은 것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본회의 지금 부의가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방세법은 아마 12월 말쯤에 이제 다시 임시국회 이제 열어가지고 아마 그때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어떤간에 아직 뭐 법이 확정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해놓고 또 법 개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개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폭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개정 입법 예고안에 의해서 책을 다 써놨는데 개정이 안 되면 그럼 또 다 고쳐야 되잖아 또. 자 그러니까 이제 걱정인데 어떤간에 60일로 입법 예고 좀 그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뀌어요. 올해 공부했던 분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강조 드릴 거고요. 하여튼 요 경우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나오고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좌우지간 언제까지다?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원칙.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444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3번입니다. 지금까지 본 양가로 1부터 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 계속 비출입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는데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 이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이제 신고 의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신고 의제에 관한 얘기는 한번 보세요. 신고 의제에 관한 얘기인데 신고한 곳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의제 간주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서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 등록면허세를 얘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의제 봐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최근에 나왔던 것은 27회 시험인가요?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또 시험에 고선에 나왔던 것이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신고제 이게 등록면허세는 사실 결론적인 이게 얘기예요. 등록관세 올 때 영수증 있으면 해주고 없어? 안 해주고 이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제 기간이 있긴 있지만 자 봅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03번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신고 납부하는 책임인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해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신고 관련한 가산세 똑같습니다.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해당되는 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이제 내년부터는 0.025%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04번 부가세 및 최저한세입니다. 취득세 아까 납세무자는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냈잖아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아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함께 내는데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를 부과합니다. 등록면허세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함께 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는데 예외적으로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세액의 20%로 또 농특세가 부과돼요. 감면받은 게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 부과되고 또 엔드 농어촌 특별세도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자, 그런 얘기. 양가로 3번 봅니다. 최저한세요. 중요하죠?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 저희 총론에서 배웠고 시험에 이건 뭐 자 가끔씩 종합문제 수에서 지문에 잘 나옵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공짜로 등기등록 못해주겠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면세점과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과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밑줄이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 경우에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를 보세요. 등록면허세 세금을 계산했더니 4,800원 계산됐습니다. 얼마 납부하게 합니까? 6,000원 무조건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시험에서는 또 여러 번 나온 것이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아?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 이제 보유 시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자, 재산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